디지털 화폐 관련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공식 발행, 중국 아닌 바하마가 세계 최초됐다. 중국에서 시범 테스트는 선진인가 선전인가 뭐 거기서 해가지고 지금 확대하고 있어요. 한 나라 전체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거는 바하마가 처음이에요. 바하마는 미국 동부 밑에 끝에 있는 섬나라, 도세 피난처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인구가 한 4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는. 여기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처음으로 공식 발행한 국가는 중국이 아닌 바하마가 됐다. 바하마 중앙은행은 국가주도 디지털 화폐 샌드 달러를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바하마 거주민 39만 3천 명 모두 샌드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샌드 달러는 시범 사업이 아닌 정식으로 CBDC가 출시된 첫 사례다. 정식으로 출범된 거예요, 디지털 화폐가. 현재 중국이 시범 사업을 시도하면서 CBDC 발행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가운데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최초의 CBDC가 나온 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출범을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 바하마가 이제 첫 발을 떼고 날아갔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시작이 되면 현금이 어떻게 되는가요? 종이 돈이 쓰일 건데요. 어느 정도는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은 종이 돈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 가치도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서울이든 어느 지역이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내에서 옛날에 구도심이 있고 새로운 도심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중심가나 유원가 이런 게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마산 창원하고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마산의 창동, 오동동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땅값도 엄청나게 비쌌고 구도심이 점점 인구가 이제 창원으로 빠져나가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창원의 중앙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원의 중앙동이 커지고 유흥업소들이 엄청나게 많고 큰 건물을 들어서다가 갑자기 중앙동에서 이제 상남동하고 용호동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중앙동에 이제 상가들이 빌고 가격이 하락을 하거든요. 새로 옮겨가면서 거기가 또 다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는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국권도 그렇고 뭐 신권을 나오는 뭐 그런 화폐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화폐, 고화폐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옛날 거는 그냥 급속도로 가치가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종이돈, 디지털 화폐 되겠죠. 종이돈의 값어치는 급격하게 하락을 해요. 디지털 화폐는 거기 되든가 아니면 여기서 리디노미네이션 해가지고 화폐 단위를 축소시켜버리면 환율에서 급변동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종이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5만원권 회수율이 굉장히 작다 그러잖아요. 지금 5만원권 회수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5만원권 회수율이 줄어든다는 거는 신권이라든지 화폐를 발행해서 부자들이 집에 금고에 쌓아둔다는 얘기거든요. 시중에 유통이 안 되고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부자들은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라든지 아파트하고 이런 얘기 듣고 부동산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나중에 종부세 올려가지고 공시지가도 90%까지 올릴 거라 그러고 보유세, 재산세 이런 게 3배 정도도 오를 수 있다 그러고 점점 이렇게 강해지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계속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그 오른 만큼 결국은 세금으로 이제 다 뜯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주택 가격의 2% 정도를 1년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한국도 충분히 계속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캐나다나 아마 이런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요 선진국들이 어느 정도 사회주의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또 간 경험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염려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그거는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100억이 은행 예금에 있고 100억을 금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억은 10억이 되고 나중에 1억이 되는 겁니다. 이 금 100억은 1000억, 1조가 되겠죠. 그런 게임이 벌어질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을걸요. 제 말이 확실합니다. 종이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데 단위가 너무 크니까 여기서 그 리디노미네이션 해가지고 화폐 단위를 0을 뭐 1개를 떼든지 2개를 떼든지 3개를 떼든지 할 거 아니에요. 화폐 단위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1000원이 1환이든 1문으로 바꾸든 그렇게 해가지고 바꿨다 칩시다. 화폐 단위를 1문이라 되면은 1000원이 1문이 됐잖아요. 그럼 1억은 딱 해가지고 해보면 공을 몇 개 떼보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100000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1억에서 화폐 단위 여기 3개를 떼버리는 겁니다. 이게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100000 빼버리면은 1억을 1000분의 1로 리디노미네이션 해가지고 1억 원의 돈이 10만 문이 되는 거예요. 1000000 3개만 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만 문이 됩니다. 화폐 단위가 이제 문입니다. 문 10만 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1억짜리 어떤 상품이라든지 골드바를 칩시다. 골드바가 10만 원이 되면은 싸게 느끼잖아요. 10만 문이 되면은. 그러면 가격이 급등하고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환율도 마찬가지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마감 환율이 1137원이거든요. 여기 환율이 야간 환율이. 근데 여기서 공 3개
세개를 떼버립니다. 그러면 1.137이 되잖아요. 미국 1달러 기준에서 1137원인데 내가 세개를 떼버립니다. 그러면 1.137. 미국 1달러는 1.137문이 됩니다. 한국 화폐 단위로. 그러면 미국 돈 1달러에 비해서 우리나라 돈이 1대1이다.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1대2, 1대3, 뭐 2, 3, 4, 5, 10, 20, 100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율이 급등을 하는 거겠죠. 물가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죠.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냥 금값은 자동적으로 엄청나게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뉴스는 바하마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 국가에서, 전 나라에서 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했다, 시작을 했다. 10월 28일 엊그제 나온 뉴스예요. 신한은행, LG CNS하고 합작해서 디지털 화폐 시범 구축 MOU 체결한 거예요. 지금 시중은행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나 방향도 이렇게 되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인계점이 넘어가 버리고 나면은 골드바하고 실버바 실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골드바 실버바를 판매하는 이제 업을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골드바 실버바를 판매를 한다는 거는 이 가격에 제가 마진을 조금 남기고 공급을 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소급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선되면 이게 공급이 실물이 안 되는 때가 생겨요. 그러면은 돈을 그때는 10억, 100억, 1000억을 들고 와도 안 바꿔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치를 저장하고 할 수 있는 진짜 돈이라는 게 금과 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폐는 그냥 신용화폐고요.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돈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종이 돈이 가치가 없는데 종이 돈으로 바꿔달라 그러면은 바꿔줄까요? 안 바꿔준다니까요. 그때는 지금 100억 있든 10억 있든 5억 있든 1억 있든 뭐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게 나중에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계속 나온 뉴스예요. 시범 테스트라 그러는데 그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일부 지역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도입됩니다. 점점 더 빨리 도입될 수도 있고요. 예정은 하반기라 얘기하는데 중순경에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 4분기, 3, 4분기에 할 수 있어요. 신한은행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대비해 LG CNS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기관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의 발행, 유통, 충전, 결제, 환전, 정산 등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을 구축해 주요 기능을 검증하고 시중은행과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나왔잖아요. 이후 자금 흐름에 의해 발생되는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한은행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시스템을 왜 구축하겠습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그걸 그대로. 신한은행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대비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다는 거잖아요. 신한은행은 자체 보유한 블록체인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예?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해 8월부터는 디지털 화폐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하면은 시중은행들이 다 하겠죠. 국민은행, 우리금융투자입니까? 우리은행, IBK, 뭐 농협 이런 데 전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요 모델들은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민간은행, 신한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한국은행 화폐 발행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왜? 내년부터 디지털 화폐가 나오니까 은행들이 살려 그러면 거기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설계 사업도 유찰, EY 한영과 수의계약 가능성. EY 한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또 냄새가 살살 풍겨지는데 어쨌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디지털 화폐 설계 사업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제목은 이런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EY 한영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11일 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공식 발행한다. 세계 최초 상보 나왔죠. 중국에서도 세계 최초로 공식 발행한다 나온 거예요. 디지털 화폐 법정 화폐를 인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정부가 가치 보장,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심적인 게 뭐냐면은 수년 전부터 법정 디지털 화폐 준비에 나선 중국은 올해 초부터 선전, 슝안, 수저우, 청도 등에서 내부 실험을 진행했다. 아까 27개 도시인가 28개 도시로 확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고 대충 하거든요. 중국에서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를 공식 발행한다. 예전에는 일부 했는데 지금은 확대 발행을 한다. 아까 바하마는 전 국가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페이팔도 JP모건도 암호화폐 시장 행 논란 속에도 암호화폐 위상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암호화폐는 민간이 하는 거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대변되겠죠. 이제 이쪽도 아마 각광을 굉장히 받을 거예요.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좀 조심해야 될 게, 퇴직금 날리고 이혼하고 1200명 올린 가상화폐 세기. 가상화폐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거 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시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굉장히 큰 거 해야 되고,
나머지 작은 걸 하시면 사기를 당한다. 이런 겁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상식적인 수익률 외에 좀 과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건 전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철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만 한번 읽어볼게요. 유령회사 홍보하며 투자하라고 권유,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 구속 기소.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상위 몇 개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사기래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몇 배가 오른다, 몇백 배가 오른다, 비트코인처럼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사기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내 판매 총책 도주, 지명수배 내려, 피해자 중 퇴직금 1억 원 투자 사례도, 검찰 46개 계좌 전면 추적 등 수사 안 당하도록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빌라젠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걸 가지고도 몇 조 하고 막 이런 게 터지는 이런 판국인데 일종의 사기잖아요. 난리를 치는데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도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정의 이런 가치 기준이 없어졌어요. 내하고 내 가족하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지킬 수 있는 거는 스스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서울신문에서 나왔고요. 디지털 화폐 급부상 종이돈 사라질까 해가지고 뉴스가 나와있죠. 한국도 내년 가상환경에서 디지털 화폐 유통을 태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종이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점점점 없어져요. 최악의 독재 국가라고 불리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개혁을 했거든요. 화폐 개혁했는데 화폐 개혁 실패해가지고 누구 뭐 사형당하고 뭐 어떻게 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이제 국민들의 돈을 몰수하기 위해서 아예 기간을 갖다가 10일인지 20일인지 이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새로운 돈 만들면서 국권을 아예 딱 한정돼가지고 교환을 해라. 1인당 얼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못 바꾼 거는 전부 다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도 짧은 기간에 해가지고 좀 충격을 준 게 있고요. 정상적인 나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국민들한테 충격을 덜 주려고 그러면은 화폐를 교환할 때 국권과 신권을 교환하든 디지털 화폐를 교환하든 뭐 어떻게 하든 예를 들어서 무기명이라든지 익명으로 해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무제한으로 해줘야 되고 그죠? 그래 충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간도 무제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구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거든요.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고 독재국가라든지 통제국가가 되면 될수록 이런 거를 통제를 시켜버려요. 화폐 개혁을 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서 얼마 만에 화폐 바꾸는 사람만 인정해준다 어떻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힘없는 국민들인데 그럼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그 돈 휴지 되는데 뭘 합니까? 속도 내는 중국 디지털 위안 시범 사업 여기 나왔네요. 선전이어 28개 도시로 확대 나왔어요. 미국 달러 패권의 도전장 2022년 올림픽 이전 출시 목표 이렇게 나왔어요. 일각선 부정적 전망도 나왔다. 벌써부터 가짜 디지털 위안화 나왔는데 부정적 전망인데 이건 다 좀 해소됩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 무조건 상용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방점을 두시고 뉴스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핵심적인 겁니다. 중국은 선전에서 시범 테스트 사업을 훌륭하게 아무 탈 없이 했고 그 다음에 28개 도시로 확대를 했습니다. 큰 도시들이죠. 중국은 이 정도 도시들이라 그러면 인구가 기본적으로 1000만 명 이상 도시들 아니겠습니까? 한 3억 인구 이상으로 해가지고 확대를 한다는 거죠. 점점 더 빠르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디지털 화폐 속도전 한국 내년 시범 테스터 이렇게 나오네요. 공식 발행 1호 국가는 바하마, 중국 이달 초 대규모 공개 테스터 나오죠. 대규모 공개 테스트 들어간 게 28개 지금 도시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달러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중국 위안화가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잖아요. 말은 미국 연준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기를 원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준비 다 끝났어요. 어느 정도의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그거를 못하겠습니까?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근데 시기나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 영향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라든지 도로 같은 것도 있고 제가 통문과 나와서 그런데 피로하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은 침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탕탕탕탕 해가 침으로 이제 하중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중이 피로하중이라 그러는데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아주 작은 힘의 연속적인 거로 인해서도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출발을 하고 탁 갈라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변해버린 거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비가 오면서 댐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리들이 있거든요. 이 화폐개혁이라든지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잖아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다가 나중에 팡 터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준비 안 된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제 말 명심하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고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달러도 결국은 변하겠죠. 근데 문제는 종이 달러에서 디지털 달러로 가겠죠. 이렇게 가는데 이걸 어떻게 교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달러도 종이 돈이에요.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매력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없어져요. 그냥 화폐의 역사가 그래요. 화폐의 역사가 30년, 40년, 50년을 못 가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는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세계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으로 유일해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아주 많은
많은 돈을 달러로 갖고 있는 거는 불안하고요. 달러도 종이 화폐이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면서 달러도 없어지면서 종이 화폐 가치도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달러가 없어지기 전에 이미 신흥국들의 돈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원화라든지 이런 건 벌써 휴지 다 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은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그런 상황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태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런 나라들 있죠. 미국은 건재한데 자국의 경제가 폭락을 한 경우에는 자국 화폐가 안 쓰이거든요. 터키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 지폐가 쓰이는 경우가 생겨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가져가면 좋아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달러를 현금으로 일정 부분 자기 형편에 맞게 준비를 해두자. 소액건도 마찬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안 되면 여행 가는 데 쓰시면 되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낫잖아요. 없이 당하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맞습니다. 자, 주요국 디지털 화폐 대응 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핵심적인 거는 바하마에서 샌드 달러를 공식 발행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출범했어요. 중국이 그 다음 이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여기 말고 스웨덴도 굉장히 또 앞서가 있는 거고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급속도로 시간이 빨라진다 보시면 되고, 싱가포르 한번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최대은행 DBS 암호화폐 거래소 준비, STO 커스터디 추진한다 나오죠. 싱가포르까지도 준비를 한다. 코인 리드 뭐 해가 이 뉴스 나왔어요. 반만 잡으세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 디지털 화폐가 난리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의 디지털 위안화 금지, 중국 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CBDC만 허용. 전 세계적으로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DCEP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나머지 나라들은 CBDC라 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디지털 화폐도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있고요.